예, 이제 재밌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딱 시작하자마자 지금 초연자들이 도착하시는데 재밌네요. 뭐 그 방송으로 까도 돼요? 아니면 지금 까면 안 돼? 까세요. 상관없어요. 홍보해 주면 금요일 날 뭘 깐다고 그래. 그러니까 지금 시사타파가 예. 조원진을 섭외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30만 당원을 모신 언제? 이번 주 금요일 2시. 이야 멋있다. 예. 친박 대부. 예. 극과 극은 만나잖아요. 개국본과 태극기 부대가 늘 광장에서 싸우다가 이제는 국민 통합 차원에서 극자가 극으로 그렇죠. 하는 거야. 예. 저 검찰청 앞에서 불법 집회하신 분 예. 윤석열 말에 의하면 전부 사법 처리해야 된다 그래갖고 깜짝 놀랐어요. 나 죽이겠다는 거죠. 예. 오늘 우려해. 어떻게 이종원도 죽었네. 막 그렇지. 전화가 많이 왔어요. 그럼 우리가 앉으면 되지. 정치 보복. 그럼요. 이기면 되죠. 그래서 저희가 보내면 되죠. 이종원 1타, 그리고 사회에도 봤던 저가 2타, 그리고 거기 찬조연설했던 정청래 3타. 아, 저는 괜찮습니다. 그 사회를 본 사람들만 가세요. 김남국. 배우가 누구야? 그러면 정청래요. 아, 예. 그렇지 않아도 그 조원진이 지금 한 말을 제가 팟캐스트에는 음성으로 넣고 있거든요. 윤석열 절대 대통령 시킬 수 없다. 실제로 조원진뿐만 아니라 저쪽 그 우익 쪽 유튜버들이 다수가 윤석열 반대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데는. 그 뭐죠? 정규재 씨? 네. 네, 정기 거기도 거기도 그렇다대요. 계속 그러고 있어요. 거기도 윤석열 안 많이 된다고. 부정돼 있어요. 예. 또 김건희 보면서 정규제가 한 말입니다. 싼마이란 표현을 썼어요. 싼마이. 자, 알겠습니다. 자, 출발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대선 레이스 분석 방송 연속 집권만이 우리 국민을 살린다는 목표하에 오늘 또 신나게 재밌게 달려보겠습니다. 정청래 대선 이야기 21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제 앞에 세 분 나와 계시네요. 자, 이정원 시사타파 TV PD님.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 TV PD 이종원인데요. 드디어 추월당했습니다. 새날에. 예. 구독 좀 해주세요. 예, 미안해 죽겠어. 구독 좀, 예, 해주세요. 새날이 드디어 54만 몇이죠? 8천? 잘 몰라요. 그거 잘 예, 모르는데. 한 5천 명 이상 차이 납니다. 여러분들. 드디어 따라잡혔습니다. 그럼 이렇게 합시다. 새날을 빼. 새날을 빼서 그 우리 동맹하고 있는 시사타파 TV하고 숫자를 맞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네. 저희 당연히. 제 거 14만을 빼서 드리겠습니다. 거기 14만이 다 저희 구독자입니다. 14만 부럽다. 예. 자, 어쨌건 윤석열이 집권하면 1타로 구속되실 분. 예. 자, 배우는 새날입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는 진성준 서울 강서을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진성준입니다. 오늘 또 연합뉴스에서 제가 봤습니다. 다른 정치들 안 보는데 진성준은 우리 출연자니까 무슨 말을 했는지 네. 제가 봤는데 역시 잘 싸워. 아유, 별. 메이크업이 고와요. 오늘은 두 번 화장을 했어요. 네. 오후 3시에도 저 JTBC 썰전 라이브에 나가서 썰전 라이브. 하게 됐는데 그때 화장을 안 지우고 있다가 네. 저녁 7시에 저 연합뉴스 TV에 나가서 토론했는데 아, 방송인이에요? 그때는 이렇게 보강 화장을 또 해줬어. 그럼 그러니까 얼굴 썩어요. 떡칠이 된 거지. 근데 이제 우리 쪽 진영의 분들 중에 최민희 의원이나 네. 진성준 의원 이런 분들이 뭐 정청래만 말할 것도 없고 아, 저는 말하지 마세요. 말할 것도 없고 아무튼 잘하시는 분들이 몇 명 리스트가 있어요. 네. 잘 싸우는 사람들. 최근에 보니까 기동민 의원과 전재수 의원 굉장히 화이팅이 좋다. 네. 이런 분들 좀 많이 나오지 왜요? 막 좀 다른 사람들이 나오냐 이런 얘기도 하대요. 저는 네. 빠지겠습니다. 그러면. 아니 거기는 이미 정평이 나 있는 논객이시고. 네. 자, 다음엔 정청래 서울 마포을 국회의원 나와 계십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 참 초스피디인 정청래입니다. 갑자기 또 왜 뭐예요 스피디야? 또 그건 뭐예요? 감염병 때문에 3월 6일부터 이후에 감염병 확진자는 어떻게 투표하냐. 3월 9일 날. 그렇잖아요. 그 시간 저는 쇼트트랙 얘기하실 줄 알았어. 아니, 아니요. 시간 연장.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그 선거인 명부 작성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게 2월 14일까지예요. 이미 끝났네. 그렇죠. 그럼 아, 나는 아니요. 조금 우편 있으면 투표하겠다. 그때 음. 신고하는 거거든요. 그럼 음. 끝나는 거야. 15일부터. 음. 그 공식 선거 운동. 예. 그럼 그 이후에 확진자는 어떻게 하냐는 거지. 지금 정부에서 나오는 안을 보니까 9시까지 투표하게 해주자. 그 확진되신 분들은 그 시간 6시 이후에
그분들만 따로 투표하게 해주자 뭐 이런 안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요.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 이게요 수십만이 될지 100만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초스피드하게 법을 만들어서 제출했어요. 어떻게 하냐? 하려고? 예. 3월 9일 날 오전에 확진이 됐어요. 예. 그럼 못 하잖아요, 투표를. 음. 그럴 때 인터넷으로 우편 투표를 하겠다. 신청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 그럼 동사무소 직원이 갖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개표소에 갖다 주는 거예요. 그만한 행정력이 되겠습니까?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선거인 명부 작성 이후에 확진자나 밀접 접촉자는 그 이후에도 풀자. 인터넷으로 우편 투표하겠다. 그럼 받아주고 그걸 투표할 수 있게 하자. 그게 지금 정개특위에 어제 발의했는데 오늘 법안소위에 올라갔습니다. 아니 그래서 긴급한 거라서. 이렇게 투표 당일날의 투표 시간은 오후 6시까지잖아요. 네. 오전 6시부터 네. 오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네. 투표 시간을 연장해서 그 시간에는 그렇게 확진자나 밀접 접촉자, 격리자들을 투표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안도 있고 또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그러지 않고 별도의 동선을 마련해서 그렇죠. 투표를 진행하는 방안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최종적으로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그래서 6시 이후에 하는 거는 제가 지난번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제가 자가격리자였거든요. 그래서 다 끝나고 가서 했어요. 우리 투표소에서는 2명 하더구만요. 네. 근데 이번에는 얼마가 될지 가늠이 잘 안 됩니다. 그렇죠. 지금 네. 하루에 5만. 그래서 아예 우리가 지금 인터넷이 발달돼 있지 않습니까? 네. 선거인 명부 작성 시기가 지난 2월 15일 이후에도 확진이 걸리면 바로 우편으로 나는 하겠다. 인터넷에 신청을 하면 그 사람이 거소투표 집안에서 투표를 하고 그걸 우편으로 특급 배송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3월 9일 날 당일 같은 경우는 동사무 직원이 받아오는 걸로 그렇게 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예. 네. 어, 그래서 참 초스피드입니다. 초스피드. 네. 중요한 거죠. 정치인이 할 일이고. 난뭐 쇼트랙 말씀을 하시는 줄 알았어. 근데요. 법안이 발의되고 그 다음 날 법안소에 올라간 경우는 헌정사상 최초이지 않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이야. 그런 경우 없잖아요. 없죠. 네. 숙려기간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우리 정청래 의원이 논란을 벗어나시더니 날아다니시네. 네. 그때도 이종훈 PD 개청수가 열일이 했잖아요. 또 공개적으로 감사 표시 좀 하십시오. 비공개적으로 하겠습니다. 자 세상 일이라는 게 뭐 그 논란이라는 게 뭐 되게 오래 갈 것 같지만 최근에 논란들도 보면 근데 좀 금방 사라져요. 보고 말씀을 좀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제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양력 1, 2, 3일 날 2박 3일간 제가 천년고찰 9개 큰 절을 다녔고요. 네. 그리고 음력설 설날에는 제주도 관음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님들 만나보고 했는데 또 만나보면 또 좋은 얘기들 많이 해주세요. 네.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6개 법안을 냈습니다. 불교계를 위해서. 그중에 이제 제가 낸 법이 비교적 논란의 소지가 적고 그리고 가장 빨리 통과될 수 있는 법이 뭐냐면 문화재보호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이제 문화재 관람료를 걷는데 국가가 지정을 했기 때문에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위탁 관리한 셈인데 위탁 관리 비용을 안 줬다는 거죠 지금까지. 그러니까 매표소에서 이제 시비거리가 됐는데 국가에서 그 문화재 관람료 걷는 만큼 보전을 해주고 그건 당연한 거거든요. 국가가 지정했기 때문에 국가가 위탁 관리를 했다면 위탁 관리 비용을 대야 된다. 이게 이제 논리적으로 정부에서도 오케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법이 통과되면 곧바로 이제 이 법이 통과되고 예산이 배정되면 그러면 그 문화재 관람료 매표소 이것을 옮길 거냐 없앨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실무협의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불교계에서도 그 부분은 좀 어떤 스님 말씀이 그거 빨리 좀 통과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잘 해결되지 않을까. 이게 그러면 또 이제 불교 편향 논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는 않을 것이 저 대한민국 전체적인 문화재의 한 절반 정도는 불교 사찰 문화재더라고요. 그래서 기독교나 천주교나 이런 데는 문화재 지정 문화재가 거의 없어요. 예, 이런 게 이제 전화위복 아니겠습니까? 처리를 잘했을 때 네. 돌아오는 득이 훨씬 큰 것들. 혹시 복 마른 거 없어요? 복 마른 거요? 네. 아니 그래서 전화위복. 불교계에서 전화 이 복이지. 정청래 지지 선언을 했어? 누가요? 불교계에서 아직 지지 선언까지는 아니잖아요. 물러가라 소리는 안 하겠지만
하여튼 뭐 전화 위복 예. 뭐 이렇게 해서 네. 예. 저도 이번에 몰랐던 걸 알았던 것이 실제로 불교계 애환은 좀 있었더라고요. 네, 네. 애환이 있었고 어쨌든 우리 문화재의 절반 정도가 사찰에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 국가가 그건 좀 책임을 다하는 알겠습니다.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다. 마음고생 하셨고요. 다시 이제 얼굴에 살이 좀 올라오시길 바랍니다. 자, 청대 생각. 여러분 역전 드라마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5년 전에 2017년 대선은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 치러졌던 좀 특별한 대선이었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선거를 치렀던 2002년도, 예. 예, 노무현 대통령이 10%대까지 지지율이 떨어진 적이 있었고, 그리고 또 2002년 한일 월드컵 열풍이 있었고, 또 정몽준 축구협회 회장이 또 인기가 급상승하고 네. 이러면서 후보 단일화 네. 논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후보 단일화뿐만 아니라 후단협 논쟁도 있었습니다. 네. 후보를 교체하자는 거죠. 천신만고, 백척간두, 갓난신고 이런 위기가 있었죠. 9회 말 투아웃, 그렇죠. 투 스트라이크 3볼. 그렇습니다. 그 상황까지 우리가 지고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정몽준 후보가 노무현을 버렸다. 조선일보 사설이 있었고, 그리고 노무현 후보가 정몽준 집을 방문했을 때 문전박대 당하고 뒤돌아오는 모습, 예. 그때까지 2% 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정몽준 후보가 노무현 대통령을 문전박대하는 순간 이 선거는 끝났다, 다졌다 했을 때 뒷심을 우리 국민들이 발휘했죠. 문자를 보내면서 투표하자.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오후 2시까지 지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출구조사. 네. 그래서 막판 9회 말 투 스트라이크, 투 쓰리 볼 카운트에서 예. 마지막에 역전을 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쉽게 이긴 선거는 없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TJP 연합에 있었죠. 또 IMF 있었죠. 이인재 나갔죠. 그런 조건에서 이겼고, 노무현 대통령 2002년을 생각해 보면 지금은 오히려 나은 상황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지금 2% 지고 있다면 어게인 2002 노무현 대통령을 당선시켰던 우리 지지자들의 열정과 그리고 결집된 힘으로 충분히 2022년 이 대선도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과 여러 가지 말과 여러 가지 우려와 여러 가지 이 쌓인 곡선 말 같다 흐렸다 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 지지자들이 총단결 총결집에서 노무현 때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역전 드라마를 쓰자. 더군다나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정치 보복을 선언한 중앙일보 윤석열의 인터뷰를 보면서 우리가 2번 당할 수는 없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역전 드라마의 기수들이 돼 주십시오. 야, 정청래 칼럼이네요. 네. 훌륭하십니다. 네.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1, 2부가 1부는 이재명의 대선, 2부는 윤석열의 대선 이렇게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2월 15일이면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돌입합니다. 실제로 방송하는 오늘은 대선이 4주 남은 날이고요. 사실상 이제 지금까지는 약간 예선전 느낌, 워밍업 느낌이고 본격적으로 이제 선거운동이 시작되는데 뭐 언론들이 다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상 유례 없는 혼전의 대선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어느 쪽이 더 많이 결집하느냐가 승부를 낼 텐데 지금까지 여론조사는 다 잊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의미가 없는 상태에서 0 베이스에서 같이 출발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데, 자, 현역으로 계시는 두 분의 어떤 소감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임하는 각오. 네. 저는 선거운동 현장에서 쓰러져 죽을 각오로 뛰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하면 현역 정치인들은 다음 총선에 불출마하겠다라고 하는 각오로 뛰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정권을 잃어버리고 무슨 염치로 다음 선거에 나와서 또 국회로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호소하겠습니까? 전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야, 멋있다. 그리고 설령 어떻게 또 공천을 받아가지고 출마를 한다 해도 정권을 잃은 뒤에 또 국회의원에 당선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높은 책임의식, 그야말로 사직생의 각오로 대선 현장에서 과로사하겠다 이런 각오로
뛰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성준 대선 현장에서 과로사하겠다. 야, 각오 멋있습니다. 저는 2012년 대선 우리가 뼈아프게 박근혜한테 졌을 때 그때 제가 지역구에서 계란 장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계란 장수를 하겠다. 그러니까 유세차를 타고 3, 40km 속도로 계속해서 내 입으로 이재명 후보를 하루에 8,000번 이상 외치겠다. 오리알 유세단처럼 네. 그때 네, 그때 오리알 유세단. 2012년 대선 때 제가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한 3, 4만 번을 외쳤더라고요. 제 입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강연 때 많이 했던 건데 이런 겁니다. 재연해 보면 그걸 어떻게 다 셌어요? 하루 카운트를 했습니다. 우리 비서가 너무 많이 외치니까. 그렇게 해서 곱하기. 네. 아, 예.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정청래입니다. 대통령은 문재인을 부탁합니다. 참 좋은 사람, 선한 눈빛, 야권 단위로고 대통령은 문재인을 부탁합니다. 이러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3, 40km를 다니면서 하루 종일 제가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비서들이 도대체 의원이 몇 번이나 외친지 한번 자기들이 카운트를 한 거예요. 유세차 타가지고. 그랬더니 8,000번 이상을 하더래요. 문재인. 예,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 두 번 이틀 정도 위기가 있었어요. 한 번은 영하 15도, 체감온도 유세차 타면 25도. 그때는 선거운동들이 하지 말자 그러더라고요. 아니다. 이럴 때 더 해야 된다. 그게 똑같이 또 했어요. 또 한 번은 진눈깨비 와가지고 버스가 못 다니는 날이 있었어요. 이때는 위험합니다. 아니다. 이때 하자. 그래서 체감온도 25도, 진눈깨비 그때 한 15cm 이상 왔을 거예요. 똑같이 했어요. 진짜 처절하게.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정청래입니다. 대통령은 문재인을 부탁합니다. 참 좋은 사람, 선한 눈빛, 야권 단위로고 대통령은 문재인을 부탁합니다. 이렇게 다녔더니 집에서 다 듣잖아요. 이분들이 트위터, 페이스북으로 정청래 지금도 다닌다. 이 추위에, 이 진눈깨비 온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선거운동을 다 해줬거든요. 왜냐하면 문재인을 찍은 사람, 박근혜를 찍은 사람은 정해져 있다 할지라도 누구를 찍을지 고민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타겟팅했는데 저렇게 하는데 한 표 찍어주자 이렇게 됐나 봐요. 근데 제가 선거운동을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걸 보고 우리 마포 주민들이 막 트위터를 날리기 시작한 거예요. 카톡 보내고 문자 보내고 그러면서. 예. 그래서 그때 진대선이고요. 서울에서는 20만 표를 이겼는데 우리 한 지역 마포에서만 21,282표 차로 이겼어요. 근데 그래서 숫자까지 다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절박한 심정으로 다시 계란 장수를 하겠다. 훌륭하십니다. 지역구가 좋으시네요. 자, 그럼 우리 네. 이쪽 진영의 선봉장인 우리 개총수 이야기도 한번 들어. 저는 여태까지 모든 과정은 야구로 치면 페넌트 레이스였다. 같은 전력을 가지고 페넌트 레이스를 뛰다 보니까 1, 2위가 이제 그렇지. 나온 거고, 이제 코리안 시리즈나 우리가 단기전을 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2월 15일부터 선거 운동이 돌입되면 결국은 어느 팀의 에이스가 잘 끝까지 마무리를 해주냐가 승부를 가르고 결국 거기서 우승팀이 나오기 때문에 과거에도 뭐 선동열이 있는 그 위상 자체만으로도 그렇지. 밖에서 몸을 풀어도 그 저쪽에서 주눅들듯이 이재명의 진가는 2월 15일부터 이제 대중 연설 압도할 수 있는 카리스마 이런 것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빛이 나는 시간이 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 개총수는 뭐 할 거예요? 저요? 개총수한테 지금 정권 연장 재창출이 달려 있어. 개총수는 그거 하기로 저하고 약속했잖아요. 낮에는 유세 생중계. 그렇죠. 저는 그리고 그 유세- 시민들과 함께 생중계 끝나고 이제 그게 이제 또 9시, 밤에 8시 하고. 때까지 하잖아요. 절에서 저 정청래 의원님이랑 방송해야죠. 후다닥 밥 먹고 다시 이제 심층 분석하는 거지. 예. 그래서 목에 피가 나올 정도로. 저는 시민이 할 수 있는 일 끝까지 바깔기만 우리 시민들에게 내가 오케이. 해봤더니 어떤 게 좋다 이런 거 나 혼자 선거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고. 진성준 진짜 의원은 발바닥에 피 나게 하시고 이종원 PD는 목에서 피가 나도록 하고. 진짜 우리 200만 민주당 당원들이 진짜 하루에 한 명씩만 해도 엄청난 거거든요. 갑자기 이 말이 생각났어. 땀은 나 자신을 위해서 흘리고 눈물은 이웃을 위해 흘리고 네. 피는 조국을 위해 흘려라. 그거 애국 보수들이 쓰는 말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말이 있었나? 있어요. 지어내신 게 아니고. 있어요. 방송은 나를 위해서 해라. 뭐 우리 그리고 오늘 슈퍼챗은 새날을 위해 쏴라. 오늘 명언 네, 폭발하고 여러분들. 있어요 지금. 예, 여러분들 제가 2주 만에 왔는데 오늘도 저희 시청자분들 많이 들어오셨는데 슈퍼챗 릴레이 지금부터 쏘세요. 고맙습니다. 네.
음악까지 나가주면 엄청 쏟는데. 슈퍼챗은 자. 새날을 위해 자, 쏴주세요. 여러분 미리 감사드리고요.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 해보면 이낙연 전 대표가 지금 총괄 선대위원장에 왔어요. 의미가 뭐예요? 두 분이 보시기에는 의미가 뭡니까? 좋게 해석해 주십시오. 아니 저는 좋게 해석해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그런데요. 하나는 우리 이낙연 총리가 굉장히 안정적인 어떤 그렇죠. 국정운영 경험 예. 때문에 그 경륜 때문에 안정적인 어떤 느낌을 주잖아요. 이런 분이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우리 선거운동의 안정감뿐만 아니라 이재명 후보가 집권하게 되면 국정을 굉장히 안정적으로 해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안정감을 주는 데 도움이 되어서 중도 부동층들에게 소구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많이들 지적하십니다만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45% 안팎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우리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미치지 못한다. 한 5% 정도 뒤진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하는 국민들조차도 다 이재명 후보 지지로 끌어안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을 많이들 하는데 바로 이 지점에 소구할 저희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낙연 대표께서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은 데에는 바로 이제 그런 지점 그리고 우리 호남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 지지층들을 인입하기 위한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런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정청래 의원님. 제가 이 새날 방송 이 프로 초창기에 대통령의 자격 조건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시대 정신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정치적 업적이 있어야 된다. 팬덤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본인만의 신화가 있어야 된다. 이건 이재명 후보가 다 갖췄다. 한 가지 좀 부족한 것이 누구랑 함께 할 것인가 이런 라인업이었다. 그래서 제가 주요 공약 발표할 때 그 공약을 누구랑 함께 할 것인가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왠지 우리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좀 안정감이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는 추진력이라고 얘기하지만 저 공격하는 사람들은 불안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또 하나 마련됐다. 예를 들면 1.23 민주정부 때 공무원 고위 공무원을 했던 정세현 장관 등 국정포럼이 지지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쨌든 우리는 좋든 싫든 간에 이재명 후보가 지금 뭐 김종인도 만나고 윤여진도 만나고 이상도 만나고 이런 거는 표에 실제로 도움이 되건 안 되건을 떠나서 중도 안정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낙연 대표의 총괄선대위원장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가 가미해진 거다. 그래서 음식으로 치면 마지막에 양념 하나를 더 넣은 거다. 그래서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 놓은 거다. 이런 게 하나 있고 언론에서는 잘 지적을 안 합니다만 저는 이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재명 캠프 선대위에 이재명 후보를 직접 지지했던 경선 때 사람들이 좀 뒤로 물러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낙연, 정세균 운동을 했던 분들이 주요 요직에 포진돼 있어요. 사실상. 그래서 그분들이 더 열심히 뛸 수 있는 하나의 또 모멘텀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뭐 남아있는 4주 동안 뭐 사직생이죠 진짜. 이게 내가 봤을 때 이렇게 세게 붙은 대선도 찾기 드물지 않습니까? 물론 항상 대선이 가장 힘든 거지만 2012년 대선은 그야말로 총력전이었죠. 네. 1대1 구도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 뭐 후보 단일화를 다 이루고 딱 붙었는데 그냥 큰 소한 차이로 졌죠 저희들이.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뭐 단일화는 안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상 1대1 대결 구도와 똑같은 것이다.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치열하고 그리고 그야말로 우리 역사가 앞으로 진전할 거냐 아니면 뒤로 후퇴할 거냐를 판가름해내는 이런 선거다. 물론 어떤 선거든지 다 서로들 그렇게 규정했어요. 미래로 나아갈 거냐 과거로 후퇴할 거냐를 결정짓는 선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왔는데 이번 선거만큼은 그것이 너무나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치열하고 또 절박하지요. 더구나 윤석열 후보가 정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는 수사를 하겠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아직도 검찰총장인 줄 알아요. 눈치 없이 솔직해요. 네. 예. 막 이렇게 대선 때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게 아니거든. 보복심에 저 불타오르고 있는 거지. 지도 문재인 정부의 적폐잖아. 자, 예전에 이경규 씨가 그랬던 것 같아요. 본인 목을 치겠다는 건가? 개그할 때 복수심이야 알복수 뭐 이런 예.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그 복수심으로 불타오르고 있었던 속내가 마침내 그냥 예. 탁 터져 나온 거다. 자,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예, 지지율이 서로 이제 박빙이다 보니까 뭐 지지선언 같은 것도 한국노총은 사실상 최대 단체 아닙니까? 그렇죠. 한국노총이 이재명 지지한다거나 또는 이재명 펀드를 1시간 한 40분 만에 매진시켜 버린다거나 이런 것도 보면 또 왜 그 알량한 여론조사보다 일반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의 아 이재명이 될 것 같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방송으로 하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거티브의 먼지가 막 쌓인데 양쪽 다 비슷해. 결국 네거티브로 그 먼지를 훅 풀어냈더니 실력이 있는 사람 하나가 남더라. 사실 그런 구도로 가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한국노총의 지지선언은 엄청나게 큰 겁니다, 이게. 아 그러면요. 예. 예. 그리고 한국노총이 지지했던 후보가 다 당선이 됐습니다. 이명박 지지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박근혜 사실상 지지했었어요. 공식 한국노총 이름은 아니었지만 서울지부라든가 그리고 지난번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어요. 이번에 이재명을 지지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어떤 제목이 뭐냐면 한국노총이 지지한 후보는 다 당선됐다. 아 느낌 좋아. 네. 어. 그리고 이 한국노총은 굉장히 조직적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분들은 똘똘 뭉쳐있다 한 번 하면. 네. 그래서 민주노총하고 또 다릅니다, 이게. 네. 그리고 한국노총은 가격한 이미지 그런 분위기가 없어요, 지금. 그렇죠. 국민적 인식이. 네. 그래서 한국노총이 지지해? 그래서 그러면 그렇다면 나도 믿고 이재명을 지지해야지. 이렇게 따라 나서는 층이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까지 이재명을 지지했던 많은 단체와 이런 게 있는데 한국노총이 정점을 찍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좀 잘 안 알려져서 그렇지 수많은 시민단체, 사회단체 또 직능단체들이 줄줄이 끊임없이 이재명 지지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중에 백미다. 그렇죠. 예, 정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일단 저는 그 구도가 되게 좋아진 것 같아요. 이낙연 전 총리의 등장은 지금 윤석열 뒤에는 이준석이 보이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재명 후보 뒤에는 보이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낙연 후보의 등장으로 더 무게감 있는 선대위가 꾸려졌다, 이렇게 구도 싸움에 있어서도 좋아 보이고, 그다음에 이낙연 후보에 대해서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이 비토하는 것도 있었지만 무조건 이거는 표에 도움이 된다. 왜 그러냐면 이낙연 후보가 싫어서 표를 이재명을 안 찍겠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는 없거든요. 이미 이쪽은 승자가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호남 민심의 영향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우리가 선거 구도를 보면 늘 호남에서 80%의 득표율, 90%의 득표율을 가져야지 우리가 좀 이기는 공식이었는데 지금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이 한 60% 여론조사라면 나오고 있어서 지지율이. 그래서 아무래도 이낙연 후보의 등장은 호남의 득표율도 끌어올릴 수 있는 뭐 마음에 안 드신다라고 여러분들 지금 뭐 욕할 경선이 아니니까 욕할 때가 아니고 무조건 득표는 도움이 된다. 이렇게 지금 무게감이 있다. 이재명 후보한테 뭔가 유리하다거나 좋은 쪽에 여러 가지 현상도 되게 많고. 네. 그걸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예. 제가 국회의원 사용법이라는 책을 쓸 때 그때 네. 제가 책에도 언급해 놓은 내용 중에 하나거든요. 역대 대선에서 인천이 가장 적확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천이 손들어준 후보가 대선 후보가 다 됐고요. 네. 그리고 인천 득표율이 전국 최종적 득표율하고 가장 흡사합니다. 그래서 인천 지역이 실제로 바로미터다. 근데 인천 지역에서 얼마 전에 여론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어느 유튜브에서 했는데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유튜브에서 공개했는데 해보니까 선관위 등록된 거예요. 그렇습니까? 아, 예. 그래서 이재명 39.2, 윤석열 37.8. 그래서 인천 지역입니다. 인천 지역만 1000여 명을 했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공개적으로 계속 하는 말이 이재명은 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천 지역이 1몇 % 앞서는 걸로 일단 나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희망을 갖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최근에 제주도 천명도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앞서고 있더라고요. 상당히 격처럼. 제가 설날 그 다음 날 1박 2일 또 제주도 출장을 갔다 왔는데 관음사도 가고 그래서 이제 제주 분들하고 몇 분 만났더니 제주도는 본인들이 얘기할 때 7% 이상 앞서고 있답니다. 이재명 후보가.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좀 분석을 좀 해보면 이렇습니다. 이준석의 세대 포이론이라는 것이 크게 의미가 없는 것이 이대남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100대 0 게임이 아니잖아요. 이대남도. 예. 몇 프로 차이로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보고 40, 50대가 강하고요. 그리고 60, 2, 3세까지는 민주당이 예, 유리하다는 거예요. 전반부. 전반부. 그러면 실제로 63, 2, 3세 이하로는 크게 지지 않아요. 아니 오히려 이기고 거기서 있잖아요. 이기죠. 예. 그렇기도 하고요. 호남 지지율은 많이 내려갔던 것이 57%더라고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60에서 65%잖아요. 이거는 지금 여론조사 지지율이에요. 예. 근데 투표가 최종 올라갔죠. 득표율은요. 80% 이상 한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저번에 네. 그 분석해 드린 적이 있는데 역대급이에요. 네, 사실 호남에서 제일 많이 받고 있는 여론조사예요.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지금 어떤 후보들보다 예. 민주당 후보들 중에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여론조사인데 언론들은 호남에서 지금 뭐 안 나온다. 안 국민의힘이 나온다. 안 나, 마치 더 최종 말도 안 되는 득표율과 거. 지금 지지율을 그냥 동대동으로 비교를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런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이게 이제 투표율이 지난대 때 75% 정도인데 이번에 조금 낮을 가능성도 있어요. 70 이거 보면은 지금의 65%를 보정해서 본다면 80% 이상이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조금 아까도 제가 모두의 역전 드라마를 얘기했는데 우리 역전 드라마가 가능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기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론조사가 그렇게 나오는 거지. 겸손해지게 그 얘기합니다. 어떤 선거 전략가의 얘기에 의하면 이제 이 여론조사의 정확성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떨어지고 특히 우리나라 여론조사의 경우에는 여론조사 기법 자체가 아직은 선진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정확도가 떨어지는 데 반해서 구글 트렌드 조사가 정확한 거다. 더 정확한 거다. 실제로 미국의 트럼프. 트럼프의 경우도 그랬고 오바마의 경우도 그랬고 수많은 여론조사 회사들이 다른 사람이 승리할 거라고 봤지만 구글 트렌드 결과를 봤더니 훨씬 더 정확했다. 그러니까 누가 대중의 관심을 많이 사고 있느냐 이 검색 양에 따라서 대중의 관심도가 어느 후보에 몰려 있음이 드러나는 거고 그 관심도가 결국 지지도로 연결되더라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저희 캠프에서도 매일같이 구글 트렌드 조사 또 포털 트렌드 조사를 해서 올리는데 어떤 날이든지 간에 아무리 저쪽에서 대형 이슈를 꺼내 들었다 하더라도 이재명 후보의 검색량이 10 내지 20% 많아요. 매번. 좋은 일이네요. 예. 그러니까 원래 이제 구글 트렌드나 뭐 네이버 트렌드 이런 게 여론조사의 선행 지표로 많이 쓰이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또 우리가 좀 희망이 있는 거고. 근데 문제는 이제 돌출된 변수였었죠. 김혜경 여사의 논란이 결국에는 이제 사과까지 하게 되는 수요일 날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이제 저한테 지지자들은 막 이렇게 열불이 나서 왜 사과를 하냐부터 이제 오늘 엄청나게 저한테 이제 문자를 많이 보내고 그리고 이제 전화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지자들의 심정은 충분하게 이제 이해를 하고 근데 이제 사실은 대선 이 국면 특히 요즘 같은 국면에서는 어떤 거를 결정을 하고 실행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결과를 되돌릴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 주어진 현실에서 어떻게 그걸 더 잘 되게 할 것인가 이걸 고민하게 본다면 저는 이슈는 이슈로 덮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사과로 이제 갔죠. 그래 본다면 사과는 결과적으로 했으니까 잘했다라고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이 사과를 통해서 이 문제가 좀 끊어졌으면 좋겠다. 일단 희망사항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의 본질은 경기도의 5급 비서와 7급 비서 사이에 8급입니다. 8급인가요? 네, 팩트체크해서 교정합니다. 그랬군요. 네. 8급 사이에 갑질 문제가 본질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공이 늙은을 갑질했다. 뭐 둘 다 그런 어공입니다. 둘 다 어공이었죠. 네. 그래서 그 8급 비서가 남성이고 그 5급 비서가 여성. 여성이었는데 이게 굉장히 인격적으로 모멸스러웠던 순간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거를 폭로하면서 이제 일이 이렇게까지 왔는데, 그러니까 결국 김혜경 여사가 뭐 직접 무엇을 뭐 이렇게 심부름을 시키거나 무엇을 어떻게 한 번 했거나 인사했다는 거 한 게 아니라 아닙니까? 그렇죠. 그 네. 문제의 8급 비서는 처음 소개할 때 채용돼서 들어왔을 때 한 번 인사하고 그들은 만난 적조차 없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의 책임으로서 또 공직자의 아내로서 불찰이 있었다. 또
그 저 5급 비서가 배모 씨라고 하는 분인데 그 배모 씨하고는 오랜 인연으로 굉장히 친숙해서 그거 이물 없는 이물 이물어온 사나이. 없는. 이물 없는 이물 없는 관계? 예, 예, 그렇게 하죠. 그런 관계여서 개인적인 도움들을 많이 받았다. 그런데 그게 공과 사를 좀 엄격하게 이렇게 그 구분했어야 되는데 좀 그러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죄송하다. 그리고 기왕에 고발해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감사를 자청했기 때문에 그 수사와 감사 과정에서 책임질 일이 있다면 책임지겠다. 이런 뭐 저 아주 저 겸손하고 겸허한 자세로 사과를 했기 때문에 우리 정청래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그대로 그냥 인정하고 사실 김건희 씨하고 비교하면 그 규모나 저 뭐 죄 행위나 죄 질에 비하면 사실 비교가 안 되죠. 근데 그래서 뭐 똑같이 그럴 수 있느냐 하는 분도 많고 또 사과 자체도 김건희가 대남편 사과이자 남편 선거운동이었던 반면에 우리 김혜경 여사는 확실하게 사과하고 본인의 책임이고 또 본인이 앞으로도 책임지겠다라고 얘기했던 것이기 때문에 사과의 질 자체도 다른 것이지만 여기서 이제 일단락하고 이제 본격적인 비전 경쟁, 정책 경쟁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마침 내일 저 2차 텔레비전 토론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토론을 계기로 해서는 그렇게 좀 비전 경쟁으로 갔으면 좋겠다. 저는 이 김혜경 여사 논란할 때 저는 민주당이 되게 답답했던 게 이거는 논란을 키운 면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5급 별정직 공무원과 8급 별정직 공무원의 문제가 딱 생겼을 때 이거를 처음에 당황을 해갖고 실드를 쳐야 되나 어떻게 방어해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하셨는데 만약에 제가 선대위에 있었다 그러면 두 사람을 이건 사람의 8급이라는 남자 공무원이 감정이 다친 거거든요. 진상조사단을 먼저 꾸리고 민주당이 자체 조사하겠다. 꾸린 다음에 두 명을 불러갖고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인데 밖에서 언론 플레이하면서 이 8급 공무원이 점점점 더 잘못 나가는 그런 길을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체 조사단 만들어서 빨리 두 명을 모아갖고 오히려 5급 공무원을 잃은 사실이 있다. 민주당이 선행적으로 어떤 진상조사를 하면서 그런 모습이 되게 아쉬웠던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접근하기가 조금 어려웠던 게 이게 최초의 이른바 폭로가 가세연에서 나왔던 거잖아요. 어쨌든 그 나오자마자 불러갖고 가세연. 했으면 조기 수습을 할 수 있었고 진상을 먼저 민주당이 발표할 수 있었던 것을 외부에서 오히려 두드러 맞는 일이 됐다. 예, 저는. 그래서 이제 캠프에서는 아주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게 모종의 정치적 의도를 갖고 벌어진 일이 아니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안 자체를 정치적 맥락은 배제하고 봤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지 않고 두 사람의 인간관계로 봤어야 돼요. 일종의 막 정치 공작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바람에 거기서 일을 키운 거라고 생각해요. 그랬던 근데 확실히 측면이 그런 건 있더라고요. 이런 소위 친여 성향의 유튜브는 또 정치인들하고 달라야 되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근데 공식적으로 캠프나 후보나 후보자 부인의 입장에서 나오는 메시지도 결국은 그게 소위 말하는 매조지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전 제가 봤을 때 이런 고민이 어차피 있었을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산이라고 보고 어찌됐건 그러면 그 김혜경 여사가 사과한 부분에 어느 정도 일단락은 될까요? 그러니까 김건희 씨는 대남편 사과였다면 대국민 사과였고 그리고 어쨌든 김건희 씨는 자기 읽고 그냥 나갔는데 어쨌든 김혜경 여사는 이제 질의응답도 있었고요. 그리고 김건희 씨는 남편에 대한 애틋한 과정 이런 거 막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김혜경 여사는 그런 거 없었고 검사라고 해서 무서운 줄 알았더니 그러니까 그랬고 이재명 후보는 뭐라 하더냐 그러니까 진정으로 사과했으면 좋겠다. 그거 한 번 나온 거니 남편 문제.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사과가 잘못됐다. 뭐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얼마나 또 용기를 냈겠습니까 김혜경 여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딱한 그런 마음도 생겼을 것 같아 국민들에게. 예. 자 그러면 지금 지지율도요. 그 사실은 설 연휴를 들어갈 때는 이재명 후보가 지지율이 막 튀어서 설 연휴가 끝날 때쯤이면 완전 다시 또 골든 크로스 이루어지겠구나 했는데 딱 그 타이밍에 김혜경 여사 논란이 벌어지면서 사실 좀 지지율 상태로 보면 아까 그 초반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일부 지고 있는 측면이 있고 어떤 여론조사는 또 이기는 것도 나오기도 합니다만 혼전이라고 보는 게 일단 맞겠죠. 그러면요. 혼전이 맞고요. 이렇게 얘기하자고요. 제가 이렇게 정리했어요. 박빙 열세.
초박빙 열세. 네, 박빙 열세로 정리하자고요. 여론조사는 네. 여론조사는 네. 왜냐하면 이 말을 왜 드리냐면 실제 여론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요. 그건 그렇죠. 아, 여론조사상 나온 것은 박빙 열세로 좀 정리 좀 해주세요. 네. 글쎄 이제 근데 이제 아까도 제가 그런 말씀 잠깐 드렸지만 우리 국민들이 또 대중들이 작은 문제 또 당신들 또 생활상에서 능히 겪을 수 있는 문제에 아주 크게 반응하시는 것 같아요. 뭐 이를테면 김건희 씨의 무슨 학력 위조, 경력 위조 뭐 이런 것에도 물론 분노했지만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벌써 싹 다 잊어버리고 뭐 샌드위치 30개를 사갔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분노하고 소고기 사갔다 이런 데 분노하는 거잖아요. 아 근데 저는 샌드위치 30개를 혼자 못 먹죠. 혼자 어떻게 먹습니까? 그걸 며칠 두고 먹을 먹방 수 있는 것도 하시나요, 아니잖아요. 김영규 그리고 유통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먹방 바로 하나요?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푸드 그거는 파이터야? 공관에서 무슨 조찬 회의가 있었을 거야.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씩 놓고 회의를 하는 것이었을 텐데 그런 건 당연히 법인카드로 사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진상조사단에서 만들어갖고 샌드위치는 이렇게 된 거고 이걸 공식적으로 탁 기자회견에서 밝혔으면 예. 되는데 그게 아쉽다는 거예요. 글쎄, 근데 그 처음에는 그러니까 대응이 그 잘못됐어요. 예. 5급과 8급 사이에 갑질 문제로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개인적인 문제라고 생각했던 불러 다 거지. 놓고. 근데 이제 나중에 뭐 샌드위치를 30개 사갔다, 뭐 소고기를 사갔다 이런 얘기가 나와지면서 이제 복잡해져 버렸는데. 이재명 후보 먹방하고 있다. 어디가 푸드 숨겨진- 파이터. 그리고 사고 그런 게요. 그 예를 들면 아들 뭐 태원 이런 건 이재명 후보 복지 카드를 썼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네, 네. 그런 게 네. 이제 많이 와전이 됐었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국회의원들도 복지 카드가 나옵니다. 알죠? 네, 알죠. 그거는 국회의원 개인의 복지에 대해서만 쓰게 돼 있어요. 저는 제가 취재를 해보면 김혜경 여사의 이번 공격은 저쪽에서 준비했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오늘 사과를 했지만 긴장은 더 해야 되는 게 더 2탄 분명히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있겠죠. 어.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민주당이 발빠르게 진상조사단을 꾸려갖고 민주당이 주도권을 갖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김건희가 워낙 공격을 받다 보니까 음. 사실은 김건희 물타기용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꺼내는 게 야 니들도 문제 있어 이런 식으로 꺼냈을 거고 여기에 대해서 저는 차별화되는 어떤 사과 이런 것들이 어떻게 논란이 잠들 수 있겠습니까? 논란이 수그러들지는 않겠지만 지금 막 뭔가 이것저것 막 다 꺼내던 그런 논란까지는 이제 안 갈 것이다 이렇게 일단 보고 그러면 이제 지지율에서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가면 또 뭐 다른 이슈가 덜출할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여기까지 사실상 무승부가 아니냐. 공식 선거운 들어가기 직전의 느낌은 지지율도 보면 무승부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일요일마다 교회를 가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분위기를 보잖아요. 이 무속 논란은 굉장히 깊숙이 그렇죠. 침체에 계속 있더라고요. 지금 데미지가 누적되고 네. 있어요. 아, 그렇죠. 네, 음. 무속 논란은 예. 그리고 이제 또 계속 오늘로 뉴스공장에서 뭐 화투신명 그분도 나와서 이제 김건희가 오랫동안 뭐 이렇게 뭐, 060 전화로 뭐 네. 상담도 했다 뭐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저쪽에서 데미지가 있다면 가장 큰 게 무속 논란이에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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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 저 김의겸 의원이 그거를 밝혀서 한 저 김의겸 TV를 봤더니 네. 그 우리 새날에서도 공유해 주셨나 모르겠는데 그 060인가로 전화를 해서 알게 된 무당한테 직접 핸드폰 번호를 따가지고 전화했다는 거잖아요. 사이공, 미스 사이공. 미스 사이공 기억한 뮤지컬. 그런데 본인의 사주나 저 윤석열 후보 남자친구 그때 남자친구였다대. 네. 예, 뭐 사주를 물어본 게 아니라 그런 것도 물어봤지만 자기 코바나 컨텐츠에 직원들 사주를 넣어가지고 이 친구가 잘 될 것 같냐 못 될 것 같냐 이걸 다 물어봤다는 거예요. 남에게 관심이 많았다. 업무 역량을 무슨 사주로 평가를 해. 앞으로 이제 장관도 이제 그렇게 뽑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가지고 검찰총장 네. 될 것 같냐고 물어봐고. 자, 앞으로 자. 사주 남았는데 예. 사주 이 문제는 계속합니다. 정치인들도 이런 이슈가 나오면은 이런 이슈가 재밌나 봐. 근데 중요한 건 정치인들은 지금 그거 하실 때가 아니고 그러면 이제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이제 무엇들이 달라지는지 좀 알려주세요. 2월 15일 날부터요. 음. 유세차가 이제 돌아다니고요. 그리고 이제 프랭카드가 붙고요. 그리고 선거 운동원들이 유니폼을 입고 이제 전 지역을 누비고요.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TV에는 중앙 유세차에서 이제 이재명 후보, 뭐 이낙연 선대위원장 이런 분들이 이제 유세하는 우리 당 간판들이. 네, 간판들이 예, 예, 그걸 하게 되고 살짝
이종원이 비칠 수도 있어요. 생중계 한다고. 그렇죠. 네. 네. 그런 게 이제 확 달라지는 거죠. 저 광주는 광주에 언제부터 붙어요, 의원님? 벽보는요. 네. 궁금해요. 한 2, 3일 2, 3일 지나면 붙을 거. 2, 3일 지나면 붙어요. 네. 공식선거 그러더라고요. 네. 저는 이제 신청 하나 해놨어요. 광주에서 유세를 하게 되면 방송 접고 꼭 내려가겠다. 할 말이 많다. 왜냐하면 광주 분들한테 이재명 후보는 경상도 출신이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그렇게 안 와닿을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 제가 필연적으로 그거 신청해야지 할 수 있는 거 신청해놨다니까. 아니에요? 그거를 아니 뭐 우리 연고라고 찍고 안 찍고 호남인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고향이라 찍고 뭐 오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러지 왜냐하면 그 이러진 일부가 않고. 이낙연 후보 지지했던 분들이 일부 있잖아요. 그런 예. 분들한테 좀 설득을 시키고 싶고. 자 그러면 어쨌든 그렇게 우리 치면 새날은 계속 합니까? 그렇게 치면 딴 노무현 사람들이 문재인이 해야죠. 어떻게 호남에서 90% 이상씩 막 다 지지를 받아. 아니, 그러니까 새날은 하냐고. 선거운동 호남이 기간에 너무 좀 당연히 호남은 하죠. 지역색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데. 띄엄띄엄 하시는 것 같아. 자, 알겠어요. 왜 예. 자 치고받고 어쨌건 싸울 일을 말로 하고 그럽니까? 자 지금 선거운동 개시 바로 직전인데 하나 바뀌는 게 있어요. 네, 네. 그 넘어가기 전에. 2월 15일부터가 되면 일반 유권자들도 선거운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의원님? 일반 선거운동 투표권이 있는 분들은 모두가 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카톡 이런 건 다 되고. 그건 이미 뿐만 되고, 아니라 뭐 어디까지 되는 거야? 본인이 이재명을 쓰고 나와가지고 나 이재명을 지지합니다 도와주세요. 아, 이런 거 들고 이것도 다니면 다 안 돼요. 가능하고 응. 다 가능합니다. 그럼 조심해야 될 거 하나 알려주시면 좀 선거법. 허위사실 유포, 거의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금품 향응 제공 이런 것만 안 하면 돼요. 우리 같은 그렇지. 방송이 일상적인 선거운동이에요. 사실 알고 저거는 보면. 안 돼요. 나는 아무 관계가 없어. 야, 내 친구 내가 밥 사줄게. 이재명 찍어줘. 이건 그거 상관없지. 전혀 일반인인데. 일반인 상관이 일반인 친구들끼리는 상관없는 상관없지. 어, 뭐. 전혀 상관없어. 네. 정치인이란 뭘까? 밥 사줄게 자, 찍어줘. 자 여러분들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 야, 오늘 내가 쏠게. 뭐 그런 거 많고. 방송 그건 보고 계시는 전국적으로 분들 일어나겠지. 주위에 네. 주위 어머니한테 아버지한테 용돈 윤석열 드리면서. 찍을 것 같은 분들한테 용돈 올려드릴게요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잘 싸우실 마음의 준비 되셨다면 댓글창에 1번 한번 쳐보시고요. 2부로 가겠습니다. 지금 근데 동시 접속이 2만 명이 넘었네요. 3만도 갔었는데 오늘 좀 진성진 떨어졌다. 의원님 나오셨잖아요. 자, 그렇구나. 전화 왔을 때 3만이 갔더라니까. 자 2부는 윤석열의 대선으로 가겠습니다. 일단 먼저 성토를 좀 해야 되겠죠. 문재인 정권 적폐 수사하겠다. 한동훈을 중앙지검장에 임명하는 거 안 되냐 뭐 이런 식으로 유능한 아주 검사다. 노골적으로. 이거는요. 윤석열이 눈치 없이 솔직한 겁니다. 음. 본인의 마음을 드러낸 거거든요, 이거.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문재인 정부의 적폐 수사를 하겠다. 그리고 한동훈은 독립운동한 거다. 네. 이런 거는 그냥 저의 뇌피셜로는 한동훈 중앙지검장 시키겠다. 이런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 보복을 해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윤석열한테 지금 지지하는 거 아닙니까? 정권교체는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보복. 그걸 뭐 쉽게 풀어하면 뭐 수사, 구속 뭐 이런 거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MB 때 노무현 대통령을 지켜주지 못해서 그런 불행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예. 우리 지지자들은 당연히 이걸 연상할 수밖에 없다. 그런 네. 생각이 들어서 제가 페이스북에 썼습니다. 2번 당하지 않는다. 이해찬 대표는 한마디 했더구만요. 어디 감히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제주 강정마을에 가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목이 메었다면서요. 응? 어제 술을 많이 먹었나 보죠. 그런데 그가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 가족을 수사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검사들 손에 의해서 그렇게 됐는데. 그렇죠. 결국. 그랬는데 그때 이해찬 대표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강정마을 가가지고 노무현 대통령 언급하면서 목이 메길래 이게 진정한 눈물인가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보니까 악어의 눈물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얘기했던 것처럼 난 좀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그 적폐를 수사하겠다고 하는 게 참 기가 막힌 얘기인데 적폐가 뭡니까? 말 그대로 오랫동안 쌓여있는 잘못, 폐단 이걸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무슨 적폐가 쌓였다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설사 그런 게 있었다 한다 해도 그 적폐를 쌓이지 못하도록 수사하라고 초고속으로 중앙지검장이 되고 검찰총장이 되는데 그거 할 때 뭐 했습니까 그럼? 적폐 청산 안 하고 적폐 수사 안 하고 본인이 나온 다음에 했다는 거지. 쌓였다는 거지. 나온 얼마나 됐는데 나온 아니, 이게 7개월 됐어 7개월. 실제로요. 그 윤석열은
조국 장관대 수사한 거 빼고는 사실상 수사한 게 없는 업적 없는 검찰총장이에요. 그리고 그 정치적 표적 수사들을 했죠. 네. 원전 정책, 탈원전 정책 수사했지 않았습니까? 고래고기. 그 고래고기 사건. 울산. 예. 김기현 뭐 어쨌다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도 이런 거 방송 진행하고 사회생활 하면서 느끼는 게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가 저 사람을 픽업해서 저 사람이 컸어요. 그러면 최소한 금도는 뭐냐면은 나를 픽업해서 키워준 사람은 안 물어뜯는 거예요. 그게 기본 중에 기본이거든요. 설사 그런 마음이 있더라도 최소한 그 사람이 없었다면 내가 그 자리에 없는 정도 상황이면 그 사람만큼은 성역으로 남겨두는 게 사람의 도리 같은 거예요. 근데 가끔씩 살다 보면 그렇지 않은 캐릭터들이 꼭 있어. 그러니까 진성준 의원 보좌관이 진성준한테 경선하자고 해서 막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지. 아니 물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픽업해서 키워준 사람이 결정적인 범죄가 있다거나 할 수밖에 없지. 비리가 있다거나 하면 수사도 해야죠. 그게 자기 소임이라고 하면 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멀쩡한 생사람을 잡을 양이잖아요. 이게 마치 지금. 비리가 엄청 난 것처럼 선동하면서 자기 죽음까지도 물어뜯는. 막 털어가지고 에이. 조국 수사하듯 막 그렇게 수사해가지고 없는 죄를 만들어 냈잖아요. 아니 실제로 간첩도 조작해서 만들어냈고 그렇게 해서 억울한 옥살이를 해가지고 수십 년이 지나서 무죄 판결 받은 사람들이 계속 속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사형당한 하신 그 사형당한 분들도 있고 이런 것이야말로 근본적으로 수술하고 청산해야 될 적폐죠. 그 적폐의 1순위가 바로 검찰이고 그 검찰의 수사를 총지휘했던 게 윤석열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런데 이 무슨- 보도를 좀 보자마자 윤석열 실수하는구나. 이게 자기한테 도움 안 되는 선거운동 그러면- 방식이에요. 눈치 없이 솔직한 거지. 속내를 드러낸 거지. 저는 표로 따지면 100만 표는 날라갔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중도나 이쪽에서 지금 경제도 어렵고 그래갖고 적폐청산하면 좀 맞아요. 부정적인 그 사람들의 대중의 피로감이 있었는데 또다시 윤석열이 정권을 잡으면 적폐청산한다 그러면 먹고 살 연구는 안 하고 또다시 정치 보복이냐. 이래서 저는 맞습니다. 표는 많이 날라갔을 거라고 제가 그걸 생각합니다. 보면서 음, 옛날에 그 조선시대 때 과거 시험 보잖아요. 음. 그래서 사람 인자 5개 써서 장원급제했다는 믿기지 않는 허위 사실이 있습니다. 네. 사람인 자 그냥 네. 뭐 알고 계신 게 많아. 난 진짜 늘 탄복해. 여기 보세요. 사람 인자 5개. 이게 음. 뭐냐면 윤석열 오늘 정치보복선을 보면서 이게 사람 인자 5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로 과거 시험 갔으면 썼을 것 같아. 뭐냐? 어떻게?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다운 사람이 진정한 사람이지. 인간이 되어라. 문재인 발전선이다. 그러니까 기본이 그렇다니까요. 그렇지. 이종훈 PD 말이 먼저 맞는 사람이 게 돼야지. 그런 식으로 뭔가 한참 사람들이 코로나로 먹기 살기 힘들고 서민들은 그리고 경제 뭐 이야기하고 있는데 또 뜬금없이 내가 정권 잡으면은 정치 보복한다고 하면 막 그게 난리 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또 민주당이 절대다수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민주당하고 부딪히면서 나라 꼴 개판되는 거거든요. 이런 선언을 할 게 아니라 이재명 후보처럼 나는 정치 대통령이 되면 보복하지 않겠다. 지금 민생 살려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정상인데 싸우겠다는 거네. 그러면 물론 저 구구에 계시는 분들은 윤석열 사이다니 할지 모르지만 다수 국민들은 저 미친놈 아니야? 좀 그렇게 답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걸 똥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 것이 실시되는 순간에 격렬한 정치적인 갈등으로 들어가죠. 격렬한 대립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문재인 그러니까 정부의 이게- 모든 정책을 수사한다는 거예요. 원전 수사했듯이. 아니 글쎄. 그런 글쎄. 뉘앙스예요. 윤석열의 오늘 발언으로 윤석열에 대한 3대 공포가 생겼습니다. 음. 검찰공화국에 대해서 다 집어쳐넣는 거 아니야? 음. 다 들어가는 거 아니야? 예. 검찰 공화국에 대한 공포. 그렇죠. 음. 그런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것 자체가 예. 본인의 어떤 정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무슨 주술에 의해서 나오는 거 아니야? 이 무당 공화국에 대한 공포. 이런 게 그러니까 있고요. 그저 일광종인가가 그렇죠. 살아있는 소의 가죽을 벗겨가지고 뭔 그렇지. 제사를 지냈다면서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제일 큰 공포가 있어요. 음. 왜냐하면 윤석열의 무능 수준이 네. 일반 국민보다 못하잖아요. 그치. 나보다 못한 대통령 이런 거 아니에요? 만약에 된다면 음. 야 나보다 못한 사람이 돼가지고 대한민국을 어디로 끌고 가려고 그래? 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에 대한 최근에 공포. 윤석열이 또 실현한 게 하나 있는데요. 잠깐만 소개해드리고
토론 이야기로 잠깐만 가볼게요. 여기 뭐냐면은 그 홍진경 씨 나오는 프로그램인데 이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면 중학교까지는 공부를 똑같이 하고 고등학교 때는 기술 배우고 싶은 사람, 과학 배우고 싶은 사람, 예술 배우고 싶은 사람 학교를 나눠야 된답니다. 기술고, 과학고, 예술고로 이미 나눠져 있잖아요. 아무튼 대단한 사람 하나 나온 거예요 지금.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 뭐 출연자들은 반박을 못 하던데 실제로는 서울공고 이 동네 가깝습니다. 1899년에 생겼고요. 경기과학고는 1983년에 그리고 한국예술고등학교는 1987년에 세워진. 그리고 금호공고는요. 어. 1970년대 생겼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그런 정도의 사람이 지금 정치적 선동으로만 문재인 정부에 그냥 다른 말로 표현하면 버벅하겠다. 왜 나 탄압했어? 뭐 이런 얘기인데 사실상 문재인 정부가 윤석열을 탄압하려고 했다면 대통령께서 윤석열을 불러서 그만두게 했을 가능성은 없잖아요. 그렇지도 않고 그렇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지가 대통령 나오려고. 마지막까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이렇게 규정해 주셨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이. 정신 차려라 이런 얘기였지. 그렇지. 근데 그런 얘기들이 또 있어요. 아까 저 고등학교를 나눠야 된다고 하는 얘기가 똑같은 게 온실가스 감축을 의무화하겠다고 정책 공약을 발표했는데 이미 온실가스 감축은 5년 전부터 5년 전 맞나 모르겠다. 7년 전인지 잘못하면 윤석열 됩니다. 의무화되어서 지금 진행 중이에요. 이미 하고 있다. 이미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의무화시켜야 되겠다고. 이게 그러니까 이미 의무화되어서 시행되고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미세먼지라고 해야 되는데 착각했다. 그걸 온실가스라고 읽은 거다. 준 것도 못 읽어. 아니 그리고 있잖아요. 제가 주장하는 건데 제주 4.3 보상해줘야 됩니다. 그래. 이미 보상하고 있어. 이미. 자 그리고 e스포츠는 정식 체육 종목으로 채택해야 합니다. 이미 채택했어. 채택됐는데. 예. 그냥 알코올성 치매 아닙니까 솔직히? 술 끊겠다고 얼마나 약속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술을 먹고 그러잖아요. 자 어쨌건 그나저나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할 때 검증해주는 그 옆에 주변 그러니까 사람들도 이걸- 없나요? 정책단? 그러니까. 뭐 이런. 저는 그게 더 이상해요. 모를 수 그러니까. 있어요, 그렇죠? 검찰 생활하다 보면 몇 가지는 모를 자 수 그러면 있어도. 지금 윤석열이 그랬잖아요. 예. 기술고등학교, 농업고등학교, 고등학교 나눠야 된다고 구직 앱 얘기한 거 있잖아요. 똑같은 네, 맥락이죠. 네. 그런 거 우리 하나씩 그런 공약도 우리 합시다 그러면. 그럴까요? 네. 저는 이렇게 얘기할게요. 해보세요. 우리 대한민국이 교육이 잘 돼야 됩니다. 네. 교육은 100년지 대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학 입시 제도를 획기적으로 바꾸겠습니다. 네. 천편일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시와 수시로 나눠서 하겠습니다. 정시와 수시로 나눠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창궐하면요. 그 식당에 들어갈 때 QR코드 찍는 시대가 금방 와요. 아, 그렇습니까? 야, 그럼 QR 그거 다 등록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야, 그렇군요. 네. 저기 이정원 PD는 성대모사까지 해서 한번 해보세요. 해줘봐 진짜. 해줘봐. 저는 오늘 굉장히 협박을 당했기 때문에 윤석열한테 예. 협박당했지. 예, 저는 오늘은 자중을 하고 검찰청 예. 앞에서 불법 집회했다. 예. 잡아 넣어야 된다. 이 옛날 이야기를 같으면 했다고 지금. 내일 제가 바로 공갈 협박으로 고발할 겁니다. 저희는 합법적인 집회 신고를 했고 단 한 건의 폭력 사태도 없었고 최고였지 진짜. 쓰레기조차도 없어. 환경미화원 그 아저씨들께서도 놀랄 정도의 집회인데 저희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한 것은 분명히 허위사실 유포고 공갈 협박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일 바로 고소 고발을 참지 마. 아니 저희 이런 거 잘하잖아요. 진짜 불법적으로 집회라고 한 자체가 허위사실이잖아요. 저희는 합법적으로 집회 신고를 했고 정상적으로 집회를 저 했는데 공약 또 하나 생각났습니다. 지금은 지상파 방송국의 전성시대를 넘어서 앞으로 분명히 1인 미디어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 방송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제가 획기적인 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아이고 참. 아이고.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런 컨텐츠 갖고 있는 이 사람의 그 종편 4사 보도 채널에서 6개 채널 공동 토론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그 토론은 또 그 저번에 지상파 3사 토론이랑은 좀 분위기가 다를까요? 아니면은 뭐 비슷한 맥락으로 갈까요? 우선 제가 이제 알아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그날 몸 컨디션이 좀 안 좋았다고 안 좋았다. 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좀 아웃복싱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는 이재명 다음
이재명식의 어떤 인파이터의 예. 모습을 기대해도 좋을 것 같다. 음. 일단 제가 쥐어들은 첩보로는 컨디션. 저도 네. 이제 지난번 1차 토론이 서로 좀 많이 답답했어요. 예. 저희 식구들이랑 다 함께 봤는데 우리 아이들은 무슨 축구 경기나 보듯이 치킨 막 주문해 놓고 그래가지고 그죠 토론 자체가. 토론 보겠다고 토론 시작하기 전에 다 먹었습니다. 그 집안은 좀 정치적이네. 아니, 굉장히 정치. 우리는 각자 봐. 그래서 모여서 봤는데 보면서 좀 답답했어요. 왜 좀 속 시원하게 대장동 문제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사실 그게 아닌 거 잘 알지 않느냐면서 딱 받아치고. 경기도 국감 때처럼 예. 돈 먹은 놈이 범인입니다. 뭐 이런 얘기 그렇지 하고. 그런 얘기 하면서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었는데 그걸 자꾸 피하시더라고. 그러면서 자꾸 민생 얘기하자 이렇게 했는데 뭐 물론 민생 얘기가 중요하죠. 근데 제가 그래서 그 뒤에 이제 텔레비전 토론을 담당했던 분이나 또 전략을 담당했던 분하고 좀 얘기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당시에 토론 전략은 지도자로서 국가 지도자로서의 무게감과 안정감을 국민께 보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1차 이미지 전략 목표였대요. 두 번째로는 그런 어떤 네거티브 소재로 공방을 벌일 게 아니라 그래서 대장동 이슈는 최대한 죽이고 그쪽에서 물론 그걸 물고 나오겠지만 민생 이슈를 올려야 되겠다. 그래서 코로나 방역 문제 또 코로나로 인한 민생 지원의 문제 이 문제를 가지고 좀 심도 있는 토론을 해야 되겠다. 이런 컨텐츠상의 내용 전략을 목표를 세우고 갔대요. 네. 그래서 그 전략 목표에 부합하는 토론을 한 것은 맞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이재명 후보의 토론에 임하겠다라고 하는 전략하고는 좀 안 맞았어요. 트레이드 마크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알고 있기에 그날 2시간 반 잔 걸렸거든요. 제대로 뭐가 나오겠어요? 멍하지? 그러면 저 컨디션 상태가 안 좋았다는 얘기하고 똑같네. 네. 저는 이렇게 들었거든. 이 네. 컨디션을 모르는 사람들 얘기였구나. 응? 2시간 잤는지 컨디션 여쭤 모르는 사람들 얘기했나 봐. 전략적으로 합리화시키려고 그런 얘기를 했나? 그래서 다음 토론에서는 물론 당신의 주도권 토론에서는 당신이 생각하는 전략적 의제들을 가지고 주도권 토론을 벌여야 되지만 상대가 묻는 데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하고 정확하게 반박했으면 좋겠다. 이제 TV 토론의 공세적으로. 기술상 예. 뭐가 있냐면 마지막에 남는 것은요. 귀에 걸린 몇 마디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카피와 이미지거든요. 그리고 말한 태도예요. 예. 그래서 토론에서 이기고 평가에서 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귀에 남는 카피성 발언을 좀 많이 하라 이런 거고 준비해가지고 들어가. 그리고 1분이든 1분 20초든 하잖아요. 그러면 쌍관식으로 항상 말해야 돼. 결론 딱 얘기하고 그렇지. 설명하고 결론 딱 얘기하고 끝나고. 음. 그래서 그런 걸 좀 규격화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2시간 동안 토론하면 2시간을 다 보지 않습니다. 그렇죠. 채널 막 돌리잖아요. 돌리기도 하고. 그래서 한 20분 간격으로 오늘의 키 멘트 있잖아. 그걸 계속 얘기해야 돼. 주제와 관계없이.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면 하는 거야. 어떻게 완전 동문서답했다고 막 얘기하다가 그 말씀 전에요. 대장동은 돈 먹은 사람들이 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진짜 얘기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질문을 받잖아요. 네. 질문에 다 응대할 필요가 없어요. 질문을 받으면 내 얘기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스킬이죠, 스킬. 아니 그러면- 그렇게 하자고 했던 거예요. 네.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윤석열의 대장동 관련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하지 못하고 다른 얘기를 하려니까 답답했다라고 느껴진다. 그러니까요. 처음에 그랬거든요. 처음에 그랬다고. 첫 부분에. 그런 경우에 상대방의 말이 안 들어오는 거거든요. 질문을 예를 들면 3억 얼마 넣고 1조 넘게 수익 얻었다. 틀린 팩트예요, 그게. 그렇지. 그건 반박을 해줘야지. 네. 그게 아니라고. 그게 반박이 안 된 상태였던 거죠. 그렇지. 그리고 이제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진성준 의원이 지금 윤석열이야. 나한테 막 공격을 했어. 네. 그 이런 의도인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마디로 쳐주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고 이 사람이 10가지 팩트를 얘기했어. 명확하게 하나 틀렸어. 그 하나를 10개화 하는 거야. 그렇지. 그리고 나머지 9개를 다 탄핵시켜버리는 거야. 예. 저는 그런 토론 기술은 이재명 후보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네. 생각하는데 우리 성일종 의원하고 제가 토론을 여러 번 나가는데 그 양반이 정청래 의원님한테 배웠나 봐. 왜? 자꾸 똑같은 전술을 쓰는 거예요. 물타기 하는 거. 내가 얘기한 걸 그대로 배웠나? 그대로 쓰고 있어. 그럼 답답해. 한마디에 성일종 의원 당신이 정청래입니까? 아니 여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고 싶겠죠. 뭐 이런 식이야. 미치겠어 아주. 자, 그 다음에 이제 토론은 뭐 그 정도 하고 뭐 어차피 저는 이번에 그 조선일보가 여론조사에 누가 토론 잘했냐라고 하는 게 이재명 후보가 이기니까 여론조사 결과에서 발표를 안 했다는 거 보고
야 정말 대단하다. 언론사라는 게 음. 차이가 한 4, 5% 나밖에 안 나요. 그런 거를 보도를 안 하는 걸 보면서 진짜 언론이 이 해도에 너무한다. 근데 그런 건데 지금 마지막으로 변수 하나가 남아 있긴 하잖아요.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 근데 흐름은 안 되는 안 쪽으로 될 가고 거예요. 있죠. 예. 왜냐하면 100%안 됩니다. 그거. 4주 남겨놓고 하는 단일화라도 있습니까? 지금 15일 날 아니 어. 사주로 봐도 없대요. 자 단일화 이제 문제를 일주일 제가 남았는데 안 됩니다. 그거. 단일화 문제를 제가 얘기를 할게요. 단일화 국면은요. 안철수가 갑철수입니다. 그리고 을석열이에요. 왜냐? 더 아쉬운 것은 윤석열이에요. 근데 단 10분 만에 커피 마시면서 하자. 이거는 도발이거든요. 안철수 그런 말 듣고 할 리가 없어요. 그리고 안철수는 단일화 안 해도 상관없어요. 될 가능성도 없고 예. 본인은 앞으로 정치적 입지를 구축하는데 지방선거와 총선 생각한다면 안철수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잖아요. 예. 몇 프로냐? 이걸 가지고 정치 생명을 연장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윤석열은 지는 순간 집으로 가야 돼. 예. 아니지. 고투 프리즌 할 수도 있어. 그렇지. 프리즌. 응. 왜 영어로 하세요? 쩔리십니까? 아니요. 감옥. 감옥이라고 하세요. 아니 빵으로 갈 수도 있어요. 어, 네. 훨씬 그래서- 좋네요. 네, 그래서 아쉬운 사람은 윤석열이에요. 근데 세상 물정 모르고 본인이 갑인 줄 알아요. 단일화 국면은 갑철수입니다. 을석열이고. 그런데 이것이 뭔가 맞아야 하잖아요.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거. 근데 이거는 완전히 적자생존이거든. 이긴 사람이 100% 다 가져가는 거거든. 거기에 나중에 무슨 정치적 약속하고 무슨 장관 준다 이거 정치적 약속은 다 휴지 조각이거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윤석열이 세상 물정을 모르고 있고 안철수로서는 지금의 기조로는요. 누가 붙었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능력 있는 쪽사가 붙었더라고. 쪽사가 뭐냐면 글 써주는 사람입니다. 메시지. 메시지. 근데 탁탁 예전하고 메시지가 좀 달라졌어요. 간결해지면서 임팩트가 있어요. 그래서 발언 토론을 제가 다 봤거든요. 예. 근데 예전보다 말을 잘해요. 딱딱 끊어서.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단일화 하자고 한 적이 한 번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 한다면 안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 안 합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단일화는 물 건너 갔다. 아, 그렇습니다. 뭐 이 시간도 너무 물리적으로도 없어요. 없고, 시간도 없고 뭐 윤석열은 뭐 커피 한잔 하면서 담판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단일화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죠. 서로의 이해와 요구를 주고받아야만 하는 거거든요. 주고받지 않으면 무슨 성인 군자입니까? 양보하게. 맨 처음에 안철수가 그렇게 한 적이 있죠. 박원순 시장에게 저 시장 후보직을 양보할 때. 네. 그때는 뭐 이제 막 정치 시작해가지고 뭘 모를 때야. 멋있게 만나서 탁 양보하면 자기가 더 크게 보상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양보했었죠. 근데 정치라는 게 그게 아니라는 거를 이제 안철수도 지난 10년간 정치해오면서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자기도 한 정당의 대표이고 그 정당을 계속해서 이른바 우리 한국 정치의 양당 구조에 제3 파열구를 내고 제3지대를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사람인데 아무런 정치적인 전망이나 주고받을 게 없이 그냥 양보해라? 이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이해와 요구를 맞추자면 시간이 한참만이 필요하죠. 네? 뭐 일주일 만에 이거 맞춰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진짜 뭐 단일화라고 하는 게 뭐 한 10분 정도 커피 마시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좋아졌어. 아니, 근데 오. 그게 진짜 상대방 무시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대상에 대한 최대한 애호를 하면서 해야 되는데 너 10분 만에 꺼져 이런 얘기거든요. 딱 그 이야기잖아요. 왜냐하면 안 단일화는 되겠다는 자기로 해야 되는 단일화일 테니까. 그렇죠. 이 단일화 게임은 무조건 윤석열이 이기는 게임이기 때문에 상대에 대해서 최대한 애호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후보 등록 기간이 임박하니까 윤핵관들이 급해진 거예요. 이거 단일화 안 하면 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너무 저급하게 나가니까 더 그게 엉클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안철수 쪽에서 총리직 요구했다까지 나오면 이제 못 견디는 거죠 이제. 저는 그렇죠. 조금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 전 단일화는 무조건 된다고 보는 게요. 오. 왜 그러냐면 안철수도 이번에 실질적으로 이번에 완주를 하면 결국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이기게 되면 안철수도 미래가 없어요. 솔직히 정권 교체의 열망이 높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단일화는 그리고 민주당이 단일화 안 될 거라는 상황을 대비하면 안 되고 무조건 단일화는 기정사실로 하고 끝까지 선거를 임해야 된다고 그렇죠, 생각해요. 그렇죠. 그 변수에 대해서 무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윤석열이 10분 안에 커피 마시면서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저는
2020년 다음 총선에 공천권을 뭐 반을 주겠다든가 이런 거는 이렇게 하면 안철수는 받을 수 있어요. 왜냐면 지금 요번에 양보를 하든 윤석열을 대통령 만들든 안철수가 결국은 보수의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을 접수해야 되는데 저쪽은 아직도 홍준표가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국은 국민의힘 안에서 자기 세력을 갖고 있으려면 공천권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총리나 이런 자리보다는 그러니까 윤석열의 10분 안에 끝낸다는 말은 안철수가 거부할 수 없는 조건을 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은 단일화 안 된다 이런 아니라는 생각보다는 끝까지 무조건 단일화는 된다라고 보고 박빙이라도 지고 있다는 생각을 좀 하고 끝까지 우리가 긴장을 하고 선거를 좀 치러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당연한 얘기예요. 그거는. 이종원 PD 말 받고 받고 콜 받고 이제 그 말은 맞죠. 대선 항상 최악의 상황에 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A 플랜, B 플랜, 뭐 컨틴젠시 플랜 맞아요 이거 영어? 저보다 더 잘하시면서. 네. 뭐 그런 걸 다 이제 최악의 카드까지 다 제비하는 건 맞는 건데 단일화 국면이 저쪽이 오늘 내가 그 김재원 최고랑 사사건건 나와서 얘기하는 게 뉘앙스가 뭐냐면 아이고. 이런 거거든요. 저쪽은 뭘 우려하는지 아세요 지금? 뭘 우려합니까? 단일화 될 듯 막 하다가 희망을 줬다가 나중에 안 되면 블랙홀에 빠지는 거 아니냐. 맞아요. 리스크. 저쪽은 그거 지금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면 이준석은 지금 안철수 무조건 밟고 있잖아요. 예. 안 된다고 막. 그리고 지지율 떨어지게 만들고 예. 막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 때처럼 예. 뭐 그렇게 해요. 근데 요게 3쿠션일 수 있다. 갈등을 최대화해서 갈등을 해결했을 때 극적인 효과를 누리는 또 하나의 투트랙으로 하나의 수를 쓰고 있는 거 아니냐. 그건 조심해야죠. 네. 이준석 리스크가 봉합되면서 지지율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준석은 밟고 있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50명 이상은 50% 이상은 단일화 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고 오다가 내가 검색해 보니까 김영호 전 국회의장 등 전직 국회의원 이제 국민의힘 계열이겠죠. 100여 명이 단일화 촉구 선언을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안철수 쪽 임명진 목사가 사실 엑스맨으로 날아간 것 같아. 단일화 하지 않으면 난 지지 처리하겠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단일화를 지금 계속 요구하는 국면으로 가고 있고 이준석은 밟고 있고 근데 저쪽에서 실제로 걱정하는 것은 내 느낌은 뭐냐면 이러다가 단일화가 안 되면 X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런 측면도 있겠죠. 양날의 검 같은 거죠. 이제 예, 지금 이 상황은 그렇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런 면이 있어요. 이제 그 이종원 PD의 연장선상에 본다면 단일화 되겠네, 될 수 있겠네. 니네 못했네 나중에 이런 효과도 하나 있다. 그렇죠. 이종원 PD처럼 생각하고 워딩하는 것은 저는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예. 단일화 안 될 거다 이렇게 딱 해놓으면 우리 구도가 좀 이상해져요. 근데 민주당이 단일화를 기정사실로 못 박아놓고 안철수를 그냥 윤석열과 동일시해버리면서 끊임없이 단일화 효과를 상쇄시키는 최악의 경우에 새날. 단일화가 될 경우에도 네. 그 어떤 시너지 효과나 이런 것들이 없도록 만드는 게 민주당의 전략이라고 생각해요. 왜 토론회도 두 분 어차피 단일화 하실 건데 같이 나왔냐는 공격도 필요하고 아니 어차피 둘이 윤석열이나 안철수랑 똑같은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단일화에 나중에 시너지에 당황하지 말고 미리 어차피 안철수는 윤석열과 단일화할 수밖에 없다. 이런 좀 비장한 각오로 계속 그 단일화의 효과를 상쇄시키는 게 민주당의 전략으로 나가야 그러니까 된다고 생각해요. 새날의 전략은 예를 들어서 단일화가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최대한 중간에서 널리 알리는 거예요. 안철수나 윤석열 쪽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지지자라는 게 있잖아요. 야, 이준석이가 안철수 대표를 이렇게 무시했어. 단일화하면 안 돼. 같은 그러니까 살서 단일화가 되더라도 그 표가 그쪽으로 안 움직이게 만드는 효과로 소위 말하면 이간질. 그런 어떤 그 기조로 이야기를 해왔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저는 진짜로 단일화가 돼도요 표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못 미친다고 봐요. 심리적으로는 저쪽에서 우리 단일화 됐으니까 이길 수 있겠네지만 현실적으로 진짜 정권 교체를 원하고 윤석열을 지지할 수 있는 성향의 사람들은 이미 윤석열한테 갔다고 봅니다. 문제는 실제로 투표를 딱 이루어졌을 때는 안철수랑 단일화 한다 그래서 그렇게 어떤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은데 저의 감. 예. 안철수 후보가 지금 대략 7% 내외 먹고 있지 않습니까? 단일화를 한다고 7%가 다 따라가는 게 아니고 그렇죠. 7%에서 한 절반 3, 4%? 3, 4% 정도. 3, 우리한테도 4% 가는 오죠. 거예요. 우리한테도 오고요. 그래서 음. 그다지 큰 무슨 뭐 핵폭탄은 아니에요, 사실은.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미리 더 죽여놔야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안철수, 윤석열이나 안철수나
둘이 그래, 하나다. 그렇지. 이걸 만들어놔요. 된다. 그런 하고 것도 그래야 돼. 있고 지금 아니 니들 단일화 어차피 된다, 아니 막 이러고. 단일화가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되면 어차피 니들은 하나다. 어차피 국민의힘 이런 측면도 의원들도 봐야죠. 없고. 이런 측면이 뭐냐면 후보 등록을 하고 나서는 선거 비용 보존을 중간에 드랍하면 못 받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단일화가 이제 일단 등록 전에 하는 쟤들은 거죠, 등록 등록하기 전에 한번 시키려고 할 거고 예. 그다음에 그 사전 그러니까 투표용지 인쇄하기 전에 한번 하려고 할 거고 그렇죠. 사전 선거 운동 이제 사전 투표 투표 할 때 하기 하려고 전에 할 또 한번 거고 하고. 마지막 날 본투표 할 때도 하려고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이 과정이 원만치가 않았기 때문에 단일화하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정치공학적으로는 기대는 어렵죠.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근데 무조건 이- 대비는 해야 된다. 이런 최악의 얘기. 이준석 대비를 대표가 음. 진짜 안철수 들으면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할 얘기를 또 했더라고요. 뭐냐면 국민의힘은 뭐 정당도 뭐 정당 사무소도 내야 되고 뭐도 내야 되고 그러면 근데 우리한테 포착된 게 없다. 하나도 안 움직이고 있다. 안 움직인다. 한마디로 돈을 돈을 안 준비하고 쓰고 있다. 있다. 대선 자금 그렇지. 준비하고 있지 않다. 준비가 안 돼. 근데 있다. 그런 말 들으면 단일화 하려고 해도 고 이렇게 할 것 같아. 네, 그래서 하여튼 이준석은 계속 지금 안철수 발길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네. 자 그러면 오늘은 광고 시간 그러니까 없으니까. 자강론이냐 연합론이냐 갖고 그 국민의힘 안에서도 그게 많이 그렇죠. 지금 그게 지금 팽팽한 그게 겁니다. 팽팽해서 예, 지금 예. 이런 소리가 나오는 아니, 거예요. 광고 시간 예, 없냐고. 아무것도 못 하는 거죠. 원래 광고 없던 방송에 예, 여러분들 그렇군요. 시사타파 TV 구독 좀 많이 해주세요. 네. 예. 아, 지금 저도 광고 하나 해도 될까요? 예. 방금 전화 온 게 이규민 의원이거든요. 그분 예. 아이고 마음 아파. 책. 안성에서 마음 네. 아프게 어. 원직 상실된 별빛결 책방 음. 포털 사이트에 치시고요. 검색창에 치시고 별빛결 책방 이규민의 이 남자가 사는 법 네, 책 구매를 좀 해주시면 우리 감사하겠습니다. 진성준 의원님도 요즘 광고 유튜브 있잖아요. 아이 진성준 TV. 그래도 진성준 TV 여러분들 구독 좀 많이 해주세요. TV라고 할 만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10만 원 가야죠. 그러면 컨텐츠를 뭐 우리 패널들- 진성준 TV가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지. 지금 그러면 2만 3천 명이 보고 있어요. 진성준 라디오라도 하세요. 제가 그거 할 주제가 못 돼서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예. 자 선거 운동이라는 게 저는 기본적으로 저도 선거를 한 국회의원 3선쯤 겪어본 사람이잖아요. 아 그렇구나. 그렇죠. 정치적인 의원과 동급인 거지. 네. 문제는 선거 운동이라는 게 다른 게 없어요. 우리 지지층이 신나서 해야 돼. 그렇죠. 그 바람으로 이기는 거예요. 특히 대선은.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뭐 최근에 뭐 김혜경 여사 건부터 해서 스트레스를 어마어마하게 받으셨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이긴다라는 확신을 갖고 열심히 좀 뛰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지 않는다. 저는 이긴다고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최근에 사실 김혜경 건 때리는 건요 보수 언론과 국민의힘 등이 풀파워로 때린 거거든요. 근데 지지율 안 빠지는 거 보면서 상당수의 중도층들은 이미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중에 제가 그 분석 보니까 중도층이 이재명으로 쏠리고 있더라고요. 김혜경 그 와중에도.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통령 깜을 찾고 있는 흐름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오늘 중도라고 하는 분하고 식사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자칭 중도로 네, 해요. 그렇죠, 그렇죠. 음. 그래서 그분들이 이런 얘기 했을 때 제일 많이 먹힌대요. 어떤 얘기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 자기가. 음. 뭐냐면 아니 뭐 민주당 뭐 내 별로 좋아하는 건 아닌데 예. 윤석열은 아니잖아. 음.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그게 제일 잘 먹힌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분들이 얘기했을 때 맞습니다. 아 민주당도 나 좀 실망했지만 그렇지만 윤석열은 아니잖아. 아니잖아. 요게 중요하더라고. 아니잖아가 아니고 아니잖아. 아니잖아. 이게 참 그게 제일 잘 먹힌대요 지금. 예. 그러니까 윤석열은 아닌 걸로 보는 거야 지금. 예. 예. 그건 그렇습니다. 지금 KBS 속보에서 김건희 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속보로 떴어요. 주가 조작 의심되는 거래액에 거래 기간이 2009년 12월 23일부터 2012년 12월 7일로 146만 주 50억 원어치. 제가 내일 그러지 않아도 내일 이재명 의원님이 이거 꼭 물어봤으면 좋겠는 게 윤석열이 맨날 거래 내역 공개했다고 하는데 엉뚱한 기간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나머지 거래 내역도 공개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 한마디만 물어봐도 하겠습니다. 그걸 개인정보 이렇게 나올 수 있기 나왔어.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주가 조작이 떳떳하면 해야죠. 의심되는 거래액의 그 기간. 7.7%가 김건희 계좌로 들어갔다. 이게 지금 KBS 단독인데 다시 김건희 리스크로 넘어가네요. 자, 그거 이미 일요신문도 얘기를 했는데 예. 윤석열이 공개한 그 짧은 기간 동안의 거래 내역을 분석한 일요신문의 보도가 있었어요. 네네네. 그 보도에 따르면 7일간 거래가 있는데 매수만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모두 69만 주 가량이 거래가 됐답니다. 이 7일 동안
그런데 그중에 67만 5천 주가 김건희 개인 계좌로만 매수된 거예요. 96%. 말도 안 되거든. 김건희 계좌로 들어간 총액이 50억입니다. 네. 와. 그럼 얼마를 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증권사에 그 시장 감독관들이 다 있는데 하루 전체 거래량의 30 내지 50%가 한 계좌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주가 조작이다 해가지고 경고에 들어간답니다. 본인에게. 당신 왜 그렇게 거래했냐?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경고가 바로 들어갔을 거래요. 그래서 이미 주가 조작 정황이 그것도 상장사인데.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검찰이 시간 이제 조율을 언제 하냐. 나머지 다 구속됐거든요. 김건희만 남아 있거든요. 지금 그렇죠. 제일 진성준 중요한 의원이 대장동 1타 강사잖아요. 예. 도이치모터스 1타 강사도 대주세요. 도이치모터스 일타 강사는 알겠습니다. KBS의 홍사훈 자. 기자님이 지금 열일하십니다. 자, 진짜. 이제 김건희 잘 몰랐네. 김혜경 여사 사과 받고 자, 이제 김건희 전공세 합시다. 네. 50억 들어갔어. 김건희 계좌로 주가 조작 의심되는 금액이. 거기에다가 장모는 미니 신도시를 갖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땅 투자 정도가 아니라 미니 신도시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야 어떻게 얼마나 갖고 있길래 신도시 얘기가 나와. 전국 52개 필지 네. 19만 평. 그거 좀 네.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두 분께 빨리 추경 빨리 통과시켜주세요. 네. 하여튼 잘할게요. 지금 저 김부겸 총리도 여야가 시간이 합의하면 없어요. 적극 검토하겠다 이렇게 그리고 얘기해요. 빨리 오십시오. 염치 없는 부탁을 대선 전에 빨리 좀 소상공인 좀 살려주세요. 진짜. 이종원 PD가 어. 나 해주듯이 진성준은 해주면 안 돼? 시사타파에서 한 것처럼 예. 어떻게? 나 해준 것처럼. 내가 어떻게 했지? 진성준 아니요 그런 거 안 해도 돼. 후원 계좌. 자, 그거는 시사타파에서만 해. 아니야. 자, 조만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따로 부를 거야. 왜 그래? 따로 부를 거야? 아니 더 중요한 얘기 하는데 왜 그래? 왜 그래? 대통령께서도 음. 여야의 합리적인 대안은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예? 그래서 아니 나도 한마디 더 해야 되겠어. 추경 증액의 길이 확 열렸어.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아니, 나 한마디 더 열렸으니까 하겠어. 의원님. 진성준 후보급 의원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나 의원님. 진짜 한마디 더 하게 저거만 빨리. 홍남기 방송에 있잖아. 알았어, 빨리. 대선 끝나고 하면 뭐 할 거야? 그럼 빨리 아니, 할 거야. 15일 전에 해. 홍남기에 대해서 우리 특별 주최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이거 반민주적, 왜 자꾸 방송 반의회적이야. 그만하라 그러세요? 여야 합의했는데 사람 거부를 뭐라 그래요? 해. 그걸 잠깐 얘기할 게 더 많은데. 마지막 순간까지 진짜 목리를 부리면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그렇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의원들 지금 부글부글 끊고 아, 있잖아. 그럼 의총이라도 그렇지. 해갖고 탄핵이라도 그렇지. 검을 내일 줘야죠. 의총해요. 내일 잠깐만요. 의총. 네. 내일 의총 4시 하기로 했지. 갑자기 네. 이게 뭐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중요한 아니, 얘기인데 왜 자꾸 말을 갑자기 못 얘기하세요? 후원금 얘기를 하잖아. 이 중요한 얘기. 그러니까. 아니 후원금 얘기하다가 아니, 홍남기가 남- 떠올랐어 지금. 나름은 또 챙겨주려고 한 건데. 챙겨주려고 한 건데. 타이밍이 안 좋았어요. 그래도 안 좋았어 예. 진짜? 예. 아 정말. 이게 이런 말도 안 되는 막방송을 하시다. 자, 그 이야기는 아니, 또 진짜 우리가 갑자기 시청자가 1000명이 늘었어요. 우리가 준비해갖고 시사타파의 야간 방송에서 일단 먼저 하시고 네. 새날은 또 준비해가지고 내일 방송에 하면 되니까.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제 뭐 방역 상황이나 이런 거리두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우리 이정훈 PD가 네. 잘 담당해 줄 걸로 믿고. 빨리 의총 여세요. 자, 오늘의 결론은 뭐냐? 아니 그리고 내가 솔직히 나 좀 억울한데 좀 아니, 들으세요. 동료 의원 마무리하는 잘하는 국회의원 후원님 해달라고 부탁 좀 해달라고 내가 부탁을 하는데 말이야. 국회의원의 갑질이야 이게. 아니, 추경 증액을 얘기하고 추경 있는 증액 판이잖아. 얘기하고 홍남기 어떻게 할까 홍남기. 대통령의 워딩을 소개하고 오늘은 있는데. 정경대 혼나는 날이야. 지금 아, 대통령 정말. 추경이 중요하지. 좀 있으면 사과 기자회견 하실 것 같은데요. 국회의원의 갑질이야 이거. 하여튼 사과드립니다. 자, 오늘의 결론은 뭐냐면 예. 저는 그런 생각을 꾸준히 해왔거든요. 정권 교체 여론이 높다 이런 걸 떠나서 국민의힘이 윤석열을 후보로 선택한 것은 역대급 패착이다. 윤석열로는 절대 정권 교체 못한다. 최소한 대통령 감은 내세워 주면서 정권 교체하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그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찬성. 결국 동의. 윤석열의 등장은 보수의 괴멸이 시작이었다. 저는 결론 이 대선이 끝나면 그러니까요. 자, 우리는 이길 수 있다. 그럼요. 이긴다. 예. 확실하게. 이겨야만 한다. 아니 근데 이렇게 멋진 말이 하나 안 떠오르더라고. 어. 그럼 내가 대신 해줄까? 그렇게 해주세요. 우리는 절대 지지 않는다. 진성준도 반복. 아우 얍삽해. 왜? 전략가 진성준이 있으니까. 자, 정청래 대선 이야기 21번째 방송은 마치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사타파 구독 좀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